저는 박은주, 61살입니다.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세 번째 여름을 맞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느 어서 날 오세요. 낯선 남자가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정우진, 46살. 서울에서 내려온 안녕하세요. 기술자라고 어서 했죠. 오세요. 장기 투숙을 원한다고 했을 때 나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가 고쳐지고 시든 화분이 다시 초록빛을 띠었죠. 그는 말없이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 오는 밤 전기가 나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 집은 온기가 있네요.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건넸죠. 손이 스칠 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예순한 살의 심장이 아직도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젊은 남자를 얹혀 살게 한다더라. 교회에서도 마트에서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내게 그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말했어요. 숨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함께 하자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죠. 숨이 거칠어졌고 어둠 속에서 그의 체온이 내 온몸을 감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날 남편의 3주기를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가 펜션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한 정우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손에는 큰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나는 그를 방으로 안내하며 간단히 말했어요. 조식은 8시,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나는 수리업체에 전화하려다 말고 일단 양동이를 받쳐뒀죠. 그런데 저녁 무렵 수도꼭지가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고쳤어요. 공구가 있길래요. 우진 씨가 복도 끝에서 말했어요. 나는 당황스러워 고개만 숙였죠. 고맙습니다. 수고비를 드려야겠네요. 괜찮습니다. 머무는 동안 이것저것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투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며칠 뒤 마당의 화분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였는지 물이 부족해서였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가 알아서 했을 텐데 나는 화분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분이 그늘진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흙도 새로 보충되어 있었죠. 나는 창문 너머로 우진 씨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공간을 바꾸는 사람.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는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였죠. 펜션 현관에 우진 씨가 서 있었어요. 젖은 우산을 접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온기가 있네요. 그 말이 낯설었어요. 온기라니.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차가웠는데요. 나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늘 혼자 먹었고 양도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하고 싶었어요.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창밖 빗소리, 그리고 서로의 호흡이 방안을 채웠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전된 것 같았어요. 나는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고 우진 씨가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죠.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가 잔을 받을 때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걷었습니다. 우진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니까요. 그렇죠. 소음이 사라지니까요. 박은주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조용한 게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서로의 고요를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어요. 촛불이 반쯤 녹았을 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셨어요. 우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자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그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촛불을 끄고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손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단체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펜션 사장님 집에 젊은 남자 살더라. 뭐 하는 사람이래? 이장 부인 정자 씨가 올린 글이었어요.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얹혀 사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던데. 좀 그렇지 않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죠. 다음 날 마트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죠. 젊은 남자랑 같이 산대.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빨리 계산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우진 씨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우진 씨, 네.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트에서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숨지 말자고요. 우리 당당하게 함께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북카페를 열어요. 이 펜션 한쪽에요. 제가 도울게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책 읽고 차 마시는 공간으로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우릴 이상하게 봐요. 그럼 더 당당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요.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 하나를 비웠습니다. 책장을 들여놓고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우진 씨는 벽을 칠했고 나는 커튼을 달았죠. 페인트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우진 씨가 붓을 들고 벽을 칠할 때 나는 그의 옆에 섰어요.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우진 씨는 그 손을 더 깊이 잡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떠날 사람이라면 이름을 남기지 않죠. 무슨 뜻이에요?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박은주 씨 곁에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오진 씨, 저는 나이도 많고 과부고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박은주 씨예요. 나이도 과거도 남의 시선도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봤어요. 그 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가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에게 닿았습니다. 우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픈하우스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장맛비였죠.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지만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이장 부인 정자 씨도 왔어요. 호기심 반 경계 반의 눈빛이었죠. 나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사람들은 북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책장을 보고 테이블을 만지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진 씨에게 쏠렸어요.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정자 씨가 말했어요. 혹시 저 남자가 말을 끝맺기 전에 나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꺼냈죠. 펜션 보안용으로 설치해 둔 거였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영상을 돌렸습니다. 지갑은 소파 틈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인이 앉을 때 빠진 거였죠. 여기 있네요. 나는 지갑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멋쩍어졌어요. 정자 씨는 눈을 내리깔았죠. 우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봤습니다. 눈으로 말했어요. 믿어주셨네요. 나는 처음으로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의심하지 않아서요. 당연하죠.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박은주 씨, 네. 제가 이 일을 함께 해도 될까요? 공동대표로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함께 올리고 싶어요. 그의 손이 더 단단히 내 손을 감쌌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우진 씨, 그러면 사람들이 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그날 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어요. 우진 씨와 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나는 그의 품에 기댔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은주 씨, 네.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까이 있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숨이 거칠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체온이 섞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방으로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우진 씨가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손이 옷깃을 더듬었고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그도 내 옷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누웠습니다. 그의 무게가 내 위에 얹혔어요. 숨이 뒤섞였고 맥박이 겹쳤습니다.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요, 우진 씨.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61살의 내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우진 씨는 나를 아는 채 잠들었어요.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딸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엄마, 은지야, 왜 연락도 없이? 채팅방에서 봤어요. 엄마가 남자랑 산다고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앉아. 차 줄게. 차는 됐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우진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지는 그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저는 박은지예요. 엄마 딸이고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은지야, 우진 씨는 좋은 분이야.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 엄마, 이게 외로움 때문은 아니죠? 그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 문을 열었지만 들어온 건 책임이야. 우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그건 우리가 풀어갈 거야. 며칠 뒤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소문이었어요. 펜션 사장님이랑 그 남자 마을회관에 책 기증했대. 봉사활동도 같이 한다던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인가 봐. 이장 부인 정자 씨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김장 배추를 들고요. 저번엔 미안했어요. 제가 말이 좀 많았죠.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우진 씨와 나는 정자 씨와 함께 배추를 절였습니다. 소금물에 배추가 담길 때 정자 씨가 말했어요. 사실 부러웠어요. 두 분 보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 시작한다는 게요.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죠. 우진 씨의 말에 정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북카페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펜션 미래 계획서가 있었어요. 손글씨로 빽빽이 적힌 종이었죠. 이게 우리의 반지예요.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진 씨, 결혼하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난 오늘부터 신부네요. 우진 씨는 내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입맞춤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펜션 앞에 새 현수막이 걸렸어요. 북카페 오픈 1주년 기념 행사.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 부인도 은지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왔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우진 씨는 내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당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은주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우진 씨는 나를 안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젠 체면보다 진심이 먼저인 삶을 삽니다. 나이도 과거도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미희 씨의 이야기가 아닌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예순한 살의 나이에도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체면과 시선이 두렵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진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문을 열 용기를 낸 은주 씨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다만 늦었다고 포기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오늘 하루도 혼자 견디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